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소멸시효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소멸시효 관련해서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된 판례인데,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했을 때 기존에는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법리에 따라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 전액에 대해서 변제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고 "야, 너 돈 갚아야지." 이랬더니 일단 100만 원만 변제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는 이 100만 원 갚은 걸 가지고 1,000만 원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나머지 채무 전체에 대해서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이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만 가지고 무조건 전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인식의 추정은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소멸시효라는 건 따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오셔 가지고 딱 이거 하나만 대답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만 듣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중간에 이제 소멸시효 중단, 정지 사유 뭐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인제 판례도 얘기하다시피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도 이거는 따져 볼 게 많은데 일반인 분이 이거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기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경험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리고 상대방이랑 연락도 안 하고 정말 그대로 10 년이 흘러갔다. 뭐 상사 채무인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기간이 짧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아닌지, 방금 상사 채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사 채권인지 민사 채권인지조차도 불명확한 채권들이 있어요. 실제 소송에서 이게 10 년짜리냐 5 년짜리냐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일반인이 소멸시효가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쉽게 구분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친구 사이에 돈 주고받은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말이죠. 그리고 인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가 내가 이거 일부 변제하면 전체에 대해서 다시 갚아야 되는 의무가 되살아나는데 미쳤다고 변제를 할까요? 물론 인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 도의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에 일부라도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대방이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압박을 해 가지고 뭐 일부 변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전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칙에 비추어 봤을 때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채무자가 순순히 변제를 했다, 일부를.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 그리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관념의 통지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암튼 이 시효 이익 포기, 이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걸 알고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를 추정하는 이 구조는 문제다라는 게 이번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포기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법리를 지금까지 대법원을 펼쳐왔어요. 채권의 포기, 채무의 면제,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동시이행항변권의 포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법원은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로부터 그 행위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묵시적 의사표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석 기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근데 이제 추정 법리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너무 손쉽게 추정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법에는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단축이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배제하고 연장하고 가중하는 것은 또 금지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거는 평생 갚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가 자기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용이 돼요.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채무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뭐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한 이후에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면 안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실무상 이 추정의 번복이 쉽지 않아요. 뭐 여러 주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한 줄 모르고 그냥 돈을 갚으면 소멸시효 이익 포기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도 나와 있는데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시효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하라고 막 압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도해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데 악용이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실제 사례를 보면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요즘 변호사도 많고 뭐 알아볼 때도 많고 해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제 이걸 가지고 뭐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랑 얘기를 막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일부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인제 여기 말에 넘어가서 일부 변제를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인제 전액을 다 변제해 내라고 소장이 막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퉈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도과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도 일부라도 갚으라고 해서 갚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전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게 실제 소송에서 많이 다퉈지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오늘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에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 추정 법리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를 갚았으면 상당히 불리하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멸시효가 지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뭐 추심업체나 대부업체랑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쪽이 일부 갚으라고 해서 일부를 갚았다. 그러면 알고 갚은 거니까 그 갚은 행동 자체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지금까지는 본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인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사건의 경우에 자세히 살펴보겠죠.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정말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알고 포기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쪽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퉈왔었고 합니다만 채무자에게 좀 불리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굳이 판례 변경까지 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판례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하신 분들은 돈 받을 때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소멸시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